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만족하십니까? 더 나은 발전 가능성은 없을까요? 만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떤 인생으로 바꾸시겠습니까? 저는 물리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양자 물리학의 그 이중슬리 실험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 코펜하겐 해석에선 전자는 무수한 가능성이 중첩된 상태이며 관측되는 순간 한 점으로 수축해 파동에서 입자로 수렴됩니다. 대체 이게 뜻하는 게 뭘까요? 이건 어린 시절의 그 소풍 도시락과 같습니다. 뚜껑을 열기 전엔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저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비엔나 소시지가 있을 수도 있고 김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음식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을 수도 있죠. 그렇게 수많은 가능성이 있는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뚜껑을 여는 순간 도시락은 어떤 특정한 상태로 결론이 납니다. 김밥이라는 그 사실을 아는 순간 파동인 상태에서 입자인 상태로 사건이 확정되는 것이죠. 하지만 코펜하겐 해석과는 달리 휴 에버렛의 다세계 해석도 존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중첩된 상태이며 확률적으로 정해지는 그 사건의 수만큼 이 세상이 다수의 우주로 뻗어나간다는 것이죠. 즉, 무수한 가능성의 세상이 동시에 존재하고 우리가 그중 하나를 관측한 순간 하나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젠 우리에게 평행우주라는 말로 더 익숙해져 있죠. 레스토랑에서 메뉴를 고를 때 우리가 주문하기 전까진 무엇을 먹을지 그 다양한 가능성의 세계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파스타를 주문하면 파스타를 먹는 세계가 내 앞에 현실로 나타나지만 다른 우주에선 햄버거를 먹고 있는 내가 또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의 결혼 상대가 다정한 사람일지 밝은 사람일지 까칠한 사람일지 우린 결혼하기 전까진 알 수 없죠. 불확실한 상태로 다양한 가능성의 세계가 중첩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까칠한 사람과 결혼한다면 이 세상에선 그 사람과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지만 다른 세상에선 다른 사람과의 결혼 생활, 또 다른 세상에선 밝은 사람과의 결혼 생활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정말이지 비현실적으로 들리고 그냥 영화의 한 소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물리학자들이 그 평행우주를 진지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맥스 태그마크의 멀티 유니버스 이론도 유명하죠. 그에 따르면 이 우주엔 10의 500제곱 종류의 우주가 있다 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가능성의 세상, 그 상태가 중첩의 상태입니다. 10의 500제곱,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무한의 수, 그 무한의 수만큼의 중첩의 상태, 그 무한의 가능성의 우주가 이미 평행우주에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의 우주밖에 볼 수 없죠. 다른 세상은 우리의 현실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 다세계 해석이 적용된다는 거죠. 우린 수많은 선택의 분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대학에 진학할지, 취직을 할지, 공부를 선택할지, 누구와 결혼을 하고 어디에 살고, 이렇게 인생엔 수많은 선택지가 있고 그
그 선택지의 수만큼 많은 세상과 우주가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선택할 때까진 다양한 가능성이 중첩된 상태이지만 하나로 정해지면 인생은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뿐입니다. 답이 하나밖에 없는 것은 입자이며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것은 파동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선택으로 모든 것이 달라진다면 그 선택은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결국 운명의 결정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양자물리학적 관점에선 카르마의 법칙과 인과응보의 사고방식은 기존의 고전 물리학과 비슷합니다. 허공에 던져진 공은 어디에 떨어질지 정확히 예측됩니다. 공의 속도와 각도가 바뀌면 떨어지는 위치도 달라집니다. 즉 이것은 원인에서 결과를 도출하는 결정론의 사고입니다. 하지만 양자물리학에선 완전히 반대의 세상입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이 세계에선 전자의 위치와 속도는 동시에 측정할 수 없습니다. 전자의 위치를 제외하면 속도를 알 수 없고, 속도를 제외하면 위치를 알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일은 불확정이며 오직 확률적으로 정해집니다. 즉, 전자가 어디에 있을지 모릅니다. 확정되지 않고 오직 확률로만 표현되기에 전자의 존재 확률을 파동방 정식으로 계산하고 파동 함수를 사용해 분포도로 나타냅니다. 양자 역학의 세상에선 반드시 여기에 있다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때 소립자는 파동일 수도 있고 입자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실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양자물리학에서의 세상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카르마의 법칙처럼 무엇이 원인이 되고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세상이 아닌 것이죠. 오직 확률적으로만 예상합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가 대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양자물리학 관점에선 우린 지금까지 잘못된 사고체계를 가지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로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바꿈으로써 계속해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인생을 걸어왔고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매 순간 펼쳐지는 그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가 선택함으로써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하여 과거에 매달리겠습니까? 결국 과거는 우리에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과응보와 카르마의 법칙은 결정론적 생각이며 이는 점성술에서 말하는 숙명과도 같습니다. 태어난 일시나 장소 등 별의 위치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이런 인생을 보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숙명이 바로 뉴턴 역학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 똑같은 별 아래 태어난 그 인생이 완전히 똑같습니까? 쌍둥이 형제가 항상 같은 장소에 살고 같은 대학에 가고 같은 회사에 다닙니까? 결국 숙명이 같아도 운명이 다른 것이며 이 운명이야말로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숙명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해도 미래는 얼마든지 바뀝니다.
우리가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펼쳐져 있는 그 무한한 가능성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삶의 방식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이나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대인관계가 좋은지 나쁜지, 이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행동을 얼마나 하는지, 단지 그것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그래도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으시겠습니까? 인생은 선택의 연속일 뿐입니다. 무엇을 선택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지금 정하면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로 옮기면 연봉이 오를지, 어떤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한 일상을 보낼지 우린 어느 정도 예측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지금 이직을 결정하면 운명은 바뀝니다. 지금 이 사람과 결혼한다면 운명은 달라집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과거의 연장선 위에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신이 행복해지겠다, 그렇게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선택에 따라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무한의 중첩의 상태로 그 무한한 가능성의 우주가 이미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으로 어떤 미래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인생을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과거나 전생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갈지가 매 순간의 선택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미래는 모두 자신의 선택과 결단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그 고정관념의 틀, 그 안에서 생각하고 가능성을 좁히며 살아갑니다. 저도 한때는 정말 무능력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내에게선 물벼룩보다 못한 인간이라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물벼룩보다 못한 인간에서 시작해 저는 여러 곳의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무한의 가능성이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빨리 알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이유를 과거의 사건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과거가 어떻든 지금 여기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 결단을 내리는 순간 인생은 어떻게든 바뀔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괴로워하기보다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집중하고 원하는 미래를 꿋꿋이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그 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자신의 긍정성과 부정성, 그것들 모두를 판단하지 말고 받아들이며 중립의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파동과 에너지가 가장 높습니다. 어째서 그런 것일까요? 우주의 탄생 프로세스는 물질과 반물질의 쌍생성, 쌍소멸의 반복이었습니다. 소립자는 물질로 음의 전하를 가진다 하면 반입자는 반물질로 양의 전하를 가집니다. 소립자와 반입자가 하나가 되어 사라지는 것이 쌍소멸이고
빛에서 소립자와 반입자가 생성되는 것이 쌍생성입니다. 이때 소립자와 반입자의 균형이 붕괴될 때 물질이 생성됩니다. 결국 물질은 소립자와 반입자의 상반, 그 음과 양의 통합으로 생성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이 우주의 구성 또한 그렇습니다. 때문에 음과 양, 그 두 가지의 성질을 모두 가지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부정적인 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정적 부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의 섭리이자 법칙이라 없앨 수 없는 것이죠. 만일 이걸 없앨 수 있다면 우주가 탄생하기 전 그 무의 세계로 우리도 돌아갈 것입니다. 그럼 우린 이 지구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사라지는 것도 없애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우린 그것을 부정하지 말고 받아들이며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 만사는 음과 양의 균형을 유지하며 성립됩니다. 단순히 긍정은 좋고 부정은 나쁘다는 그 1차원적인 사고가 아닌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남자만 있으면 이 세상이 존재합니까? 이 자연계엔 실상 선악의 개념이 없습니다. 우주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으며 모든 것이 중립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립, 그 중용의 상태일 때 가장 높은 파동이 발현됩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긍정성과 부정성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이 부정적이어서 파동이 낮은 것이 아니라 그 부정적인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기에 파동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부정적 부분에도 좋은 점이 있고 긍정적 부분에도 아쉬운 점이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양성자가 있으면 전자가 있고 물질이 있으면 반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든 나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든 모두 여러분의 일부입니다. 그것이 실은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데 필요한 그 성격임을 알게 된다면 자신의 모든 성격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의 전부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사랑하는 일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점점 자신이 좋아지고 스스로에 대한 그 셀프 이미지가 생성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있어 여러분의 미션과 비전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저는 블랙홀과 화이트홀에서 그 단서를 찾았습니다. 블랙홀은 모든 물체를 흡수하고 끌어당기는 시공의 한 특이점이죠. 빛까지 흡수하는 블랙홀은 압도적으로 놀라운 흡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겪었던 그 모든 경험과 체험의 에너지, 그것을 한 점에 집중시키면 마치 블랙홀처럼 끌어당김의 힘이 엄청나게 강해질 것입니다. 블랙홀은 인생에 비유하면 과거의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경험과 배움, 지식, 지혜, 그 모든 것이 인생의 한 가지 미션을 찾는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스티브 잡스의 커넥팅 다츠와도 같죠. 여러분 과거의 인생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좋아하는 분야, 여러분이 잘하는 일, 앞으로 5년, 10년 동안 계속 배우고 싶은 것들,
지금까지 경험한 성공과 실패가 무엇이었는지, 살 날이 3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들에서 답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비전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여러분이 되고 싶은 자신의 모습이나 하고 싶은 일을 종이에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창조하며 만들어가는 미래의 과정에서 비전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이상적인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것이 비전입니다. 블랙홀의 중심엔 특이점이 있고 그 너머엔 화이트홀이 있습니다. 결국 화이트홀은 이상적 미래로 이어지는 비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 시간이 하나로 통합된 상태인 지금. 공간이 하나로 통합된 상태인 여기. 이 지금 여기를 미션과 비전에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이 원하는 그 미래를 끌어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지금 여기를 얼마나 즐기는지, 이것이 여러분 인생 전체를 충실하게 해줄 것입니다.